새롭게 사업을 시작함에 있어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출을 받거나 투자를 받거나. 특히 IT 기술을 활용해 세상에 없던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시작 단계에서 필요한 자금을 모두 대출로 조달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대부분 엑셀러레이터나 벤처 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받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열심히 사업 계획서를 쓰고 내가 알고 있는 잠재 투자자들에게 메일도 보내고 문자도 보내고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보내도 아마 대부분은 별다른 회신도 없을 겁니다. 이때 많은 창업자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투자 유치 망했다. 사업 접어야 되나? 우리 사업 실패하겠구나. 그런데 제가 10년 넘게 스타트업이 실패하는 과정들을 살펴보니까 투자 유치 실패로 사업이 망하는 과정은 제가 생각한 거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투자 유치 실패로 사업이 꼬이게 되는 의외의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식으로 서서히 망하게 되는지, 그리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창업자들이 투자 유치만 열심히 준비하다가 사업이 꼬이게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창업자의 IR에 대한 과도한 매몰입니다. 투자 유치 활동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본 사업에 소홀해지는 경우죠. 생각보다 주변에 이런 창업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많이 봐왔고요. 당장 제품으로 돈을 못 버는 가운데 빠르게 회사 운영비 통장의 잔고가 줄어드는 걸 보면 아마 누구나 얼른 투자 받아가지고 자금을 확보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하지만 이 투자 유치라는 게 거기에만 무작정 매달리고 있다고 해서, 그리고 시간이 많다고 해서 투자자를 더 많이 만나고 그들을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설득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투자 유치에만 모든 것을 매몰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시간 낭비에 그칠 확률이 높죠. 초기 단계 스타트업은 창업자의 그 초반 제품 설계라든지 비즈니스 모델의 방향 설정이라든지 이런 의사결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창업자가 만약에 온통 투자 유치 활동에만 모든 신경을 집중하고 매몰한다면 중요한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제때 못함으로써 진짜 사업의 진행은 더뎌지게 되겠죠. 신기한 건 투자라는 게 결국 본 제품, 본 비즈니스가 잘 나갈 때 그 팀에게 모든 기회가 몰린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작정 제품이나 초기 운영을 내팽겨치고 IR에만 올인한다고 해서 필요한 투자가 금방금방 제때제때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를 모르는 창업자는 결국 돈이 다 떨어져 나가기 전에 우리 제품이 고객이나 시장으로부터 먼저 나가 떨어지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투자만 준비하다가 사업이 꼬이게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골든타임의 상실입니다. 스타트업 및 투자 유치와 관련한 골든타임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투자 유치 활동을 시작한 이후 최종 투자 계약이 성사되는 것까지 일정 기간을 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간혹 보면 투자 라운드를 1년 이상 열어놓고 계속 투자자를 찾아다니는 팀을 만날 때가 있어요. 물론 이 1년이라는 시간이 아주 긴 시간은 아니지만 초기 단계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주요 과정을 몇 번이나 검증해 볼 수 있고 그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방향을 또 몇 번 바꿀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사실 스타트업에게 있어서 1년이란 건 꽤 긴 시간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1년을 모두 오롯이 이렇게 IR에만 매몰하는 거는 너무 시간 낭비인 것 같고요. 한 2, 3개월 정도 투자 라운드를 돌려보고 그 사이에 뭔가 유의미한 숫자의 VC 투자 심사역들의 관심이라든지 실제 투심의 과정을 거치지 못한다면 차라리 투자 라운드를 잠시 접어두고 내부적으로 정비하는 시간을 갖춰서 뭔가 보완을 하고 다시
서사를 정비한 다음에 투자 라운드를 시작하는 게 보다 효과적인 접근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소위 제품과 시장 간의 적합성을 대표하는 핵심 지표의 성장세나 아니면 특정 마일스톤을 달성했을 때 이러한 트랙션이, 이러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성과가 투자자에게 매력을 주는 시점도 뭔가 골든타임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MAU라든지 리텐션 레이시라든지 이런 주요 지표가 직전 3개월 동안 뭔가 빠르게 증가하다가 잠시 소강 상태에 놓였다면 그 잠시 소강 상태에 놓인 이 시점에 창업자는 차라리 집중적으로 투자자를 만나 우리 제품과 비즈니스 모델의 성장 가능성을 설득해서 빨리 투자 확답을 받고 투자금을 받아서 계속 그 투자금으로 성장을 이어나가야 되지, 뭔가 어영부영 하다가 이런 지표의 유효한 골든타임을 다 놓치게 되면 그 성과가 그 이후에는 예전만큼 뭔가 빛을 발하거나 매력을 주거나 하지 못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그 옛날의 성과라든지 특정 기간의 그런 성장세만 계속 강조한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우리 사업에 대한 매력도를 반감시키는 부작용만 불러일으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무작정 IR에만 매몰될 게 아니라 현재 우리 제품과 사업에 대한 매력 포인트를 강조할 때에는 그 유효 기간이 있음을 명심하시고요. 그 기간이 지나면 새로운 내러티브로 다시 IR을 재정비해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창업자의 중심 부재 문제입니다. 사실 앞에 두 가지 이유는 창업자의 시간 낭비만 초래하지만 이 창업자의 중심 부재 문제는 진짜 제대로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스타트업을 나락으로 보내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창업자가 귀가 굉장히 가벼운 거예요. 팔랑귀 마냥. 그래서 투자자로부터 새로운 피드백을 받을 때마다 그 피드백을 모두 다 사업계획서에 반영해서 수정하고 심지어 사업 방향도 피드백에 맞춰서 변경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럼 이런 생각 아마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에이, 무슨 사업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미팅 때마다 새로운 피드백이 나왔다고 그걸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가? 근데 이런 경우가 의외로 많다. 개인적으로 자신의 사업이라든지 제품에 대해서 뭔가 너무 강력한 확신이나 고집도 문제라고 생각하지만요. 그렇다고 너무 원칙도 없고 중심도 없이 주변 피드백에 갈피를 못 잡고 이끌려 나가는 것도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생각하는 해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먼저 창업자 본인이 자신의 중심을 잘 지켜야 합니다. 투자자의 피드백을 무시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사업에 대한 창업자의 신념을 너무 쉽게 바꾸거나 흔들리면 또 안 되겠죠. 창업자는 기본적으로 내가 본 사업 기회라든지 우리 사업에 대한 성공 가능성에 대한 굳은 신념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신념이 현실과 다르다는 실제 증거, 즉 제품과 사용자에 대한 실제 지표가 창업자 또는 창업팀의 신념을 바꿔야 한다는 신호를 보낸다면 그때는 당연히 유연하게 그 신념을 보완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어야겠죠. 둘째, 창업자는 늘 성장세를 보여주는 지표를 만들고 그 지표를 기반으로 미래에 되게 현실 가능하고 타당한 목표를 설정하는 작업을 놓치지 않고 꾸준히 해야 합니다. 고객의 숫자, 재방문율, 구매 전환율 같은 그런 핵심 지표 데이터가 꾸준히 성장하는 것이 진짜 우리 투자 유치 활동에 힘이 되고 투자자를 설득할 수 있는 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본격적인 투자 라운드를 시작하기 전에 명확한 IR 전략부터 먼저 수립해야 됩니다. 이번 투자 라운드에 나는 얼마의 금액을 투자받을 것인지, 그때 우리가 인정받고자 하는 밸류는 얼마나 되는지, IR 기간은 얼마나 짧을 것인지,
그리고 IR 덱에 어떤 메시지를 핵심 메시지로 담고 강조할 것인지 등등. 투자금을 언제까지 얼마를 받아서 어떻게 쓰고 어떤 성장 마일스톤을 어떻게 달성할 건지에 대해서 미리 정의해 둬야 사업도 투자 유치도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정리하면 스타트업이 투자 유치를 준비하다가 사업이 꼬이고 나락가게 되는 이유는 창업자의 지나친 IR에 대한 매몰, 골든타임의 상실, 그리고 중심부재 요 세 가지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창업자가 확고한 신념과 계획을 바탕으로 제대로 된 IR 전략을 수립하고 거기에 맞춰서 IR 덱을 작성한 뒤에 투자 라운드를 시작해야 하는 거죠. 투자 유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사업 성장을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입니다. 고객과 시장에 대한 본질적인 초점을 잃지 않을 때 투자 유치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거는 고객과 고객의 문제에 대해서 집중하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는 뭔가 제대로 투자 유치를 준비하고 투자금을 받아서 성장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비로소 제대로 된 투자 유치를 준비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투자 유치를 준비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나면 IR 전략 수립이나 IR 덱 작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방법들은 제가 올려둔 콘텐츠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글에 린 스프린트 IR로 검색을 하셔서 거기서 나오는 글들을 읽어보거나 아니면 이 채널에서 앞으로 다룰 영상들을 적극적으로 참조하시면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영상을 우연한 계기로 보시게 된 창업자나 아니면 스타트업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반드시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